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Q&A, 다시 운명의 날을 맞은 윤석열 검찰총장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문의 가장 핵심 쟁점,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는가, 이 여부일 텐데요. 남은 임기 7개월 중 2개월 정직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지금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7개월 임기가 남아있는데 2개월 정직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과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또 다른 쪽의 의견으로는 임기제 총장인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은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해버릴 경우에는 이건 또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해당이 된다, 이런 뭐 반론도 있는 상황이라서 뭐 행정법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뭐 예단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양쪽의 입장이 사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요? 저는 회복할 수 없다고 보죠. 예. 법조인으로서 개인 의견이에요. 오늘 이번 주에 결정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뭐 해임 또는 정직 6개월. 정직 6개월이면 사실 해임이나 마찬가지니까 임기 7개월 상태에서 해임이나 정직 6개월도 아니고 정직 2개월 정도면 회복이 가능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어디 수능 커트라인 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머지 6개월 중에서 반뚝 잘라가지고 3개월 이상은 회복이 안 되고 3개월 이하 회복,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임기제 검찰총장, 임기가 정해지는 검찰총장의 어떤 직무라는 거는요, 임기가 하루이건 이틀이건 1년이건 간에 그 하루하루가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금전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돈 준다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 임기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지방 어느 중소도시에서 이제 시의원들 있잖아요. 기초단체장체. 그 시의원이 똑같이 이제 징계가 들어오니까 이제 집행정지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대법원의 결정이가 뭐냐. 이거는 신분의 불이익이고 명예의 불이익이다. 신분과 명예에 관한 것들은 이거 금전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라고 이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기가 무슨 2개월이 정직이다, 뭐 하루가 정직이다, 6개월이 정직이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임기제 검찰총장의 임기를 절차와 내용에서의 위법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안에서 판단하기 전까지 일단 집행정지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아마 오늘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효력이 계속 지속된다면 내년 1월에 있을 검찰 인사를 윤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검찰 인사에 대한 두 사람의 과거 발언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네, 지난 2월의 인사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10달 동안에 무려 4차례의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산권력 수사하면 좌천된다,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그건 뭐 검찰 안팎에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평론가님,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동안에 어떤 검찰 인사를 통해서 주요 수사팀을 해체시킨다든지 수사에 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장할 듯 보인다라는 관측이 나오던데요.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아직 예상되는 일을 미리 갖고 와서 이것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것은 저는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검찰 인사가 정기 인사가 보통은 연초에 있기 때문에 그 인사가 나는 부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또 측근 인사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이른바 뭐 특수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뭐 월성원전 수사하는 대전지검장이라든가 이런 인사들을 좀 교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권을 향하는 수사를 막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앞서도 뭐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직 2개월에 손해가 회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2년 임기잖아요. 2년 임기 중에서 7개월이 지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7개월 남은 임기 중에 2개월의 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의 임기 중에 2개월을 정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2년의 임기 중에 2개월의 정직 기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엔 조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판단할 때 예. 굉장히 재판부에서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2개월밖에 정직 2개월이지만 저 다시 복귀를 하면 5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행정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마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징계 사유까지 들여다봐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징계 사유가 이게 과연 진짜 징계를 할 만한 사유인지 아닌지까지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네. 판단할 것들도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숙고를 통해 가지고 아마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재판부 판단의 어떤 변수까지 조금 짚어주셨는데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서 변호사님, 인사를 통한 수사팀의 해체라든지 무력화 가능성을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예단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셨어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뭐 미래의 일을 알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윤 총장 측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추미애 장관을 해왔던 인사 패턴을 봤을 때, 왜냐하면 뭐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팀 해체된 것이 있으니 아마 월정원전 사건도 그럴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판단은 저 재판부의 몫인 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이런 주장을 설사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1월에 있을 정기 인사에서 조금이라도 추미애 장관 또는 뭐 다른 장관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법무부의 인사에 좀 어떤 그런 폭을 좀 줄여서 발에 좀 묶으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지난 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때는 이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죠. 그런데 이번 징계는 이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재가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법무부 측 입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지금 법무부 측에서는 오늘 만약에 또 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게 사법부가 이 행정부의 이 징계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논리라고 하면 행정부가 하는 일은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해가지고 특수한 집단 내 얘기들은 가급적 이제 그 사법권이 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종교, 뭐 교회나 어떤 사찰 내부의 문제라든지 정당 내부의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특수한 집단의 문제 같은 경우에 사법부가 좀 개입을 자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거 행정부의 징계란 건 그런 건 아니죠. 뭐 저걸 만약에 사법부의 저 징계권을 행정부의 징계권을 무력화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행정부는 알아서 징계할 테니까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세요라는 건데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사법권이 이거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 거고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거. 일종의 좀 논의를 확장해서 얘기하면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환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맞는 게 대통령 의사가 개입된 거 아니라면서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청와대에서 그랬습니다. 청와대 주장은 뭡니까? 이거는 법배도로 징계가 의결돼서 절차대로 그냥 와서 우리는 그냥 제가 사인만 했을 뿐이지 그거에서 대통령의 의사를 딱 개입시켜가지고 자, 보자. 징계위원회 결정이 옳은가? 오라. 그러니까 나 사인. 만약에 옳지 않았으면 내가 뭐 이거 반려하거나 또는 징계 수준 낮출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 옳다고 생각하니까 사인한 거야. 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사인만 하신 거라면서요. 대통령 의사가 개입된 거 아니라면서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제가 했으니까 사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법무부 얘기하고 청와대 얘기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뭐, 예, 말씀해 주시죠. 이게 본안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안 소송일 경우에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집행정지 신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자체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것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징계 자체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판단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KBS 전 사장이죠. 정현주 사장의 경우에도 네. 그때 해임 조치 당했어요. 예. 집행정지 신청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다고 얘기할 정도로 적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징계 사유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도 만약에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을 해버릴 경우에는 그러면 징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본안 소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집행정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법원이 다 일일이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리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다 집행정지 신청 내죠. 네. 그러니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예. 정은주 사장 때 제가 결정만 안 봐서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집행정지는 받아준 제가 맞췄고 왜 그러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본안에서 다투는 것이거든요. 징계가 위법한지 아닌지는 본안에서 이제 집행정지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하루 만에 신문에. 그런데 본안에서 결과가 뒤집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으니까 자 일단 정지시켜놓고 본안에서 이 징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퉈보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집행을 정지를 시켜준 예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집행정지 안 시켜주고 그냥 징계 계속 해버리면 나중에 본안에서 다투나 만화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예가 기각되는 예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법원이 심리하게 될 내용, 쟁점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양측은 이 적법성을 두고도 맞붙어 왔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그동안 기피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이 참여한 점, 또 최후 진술 과정 생략한 점을 들어서 적법성이 어긋난다 주장하고 있고 법무부 측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연일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부드러운 듯 하지만 마음 먹으면 무서운 분인데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인사권자의 집행 또는 제가 어떻게 부르든 간에 일정 정도 그 의사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을 하는 것이 전체 이제 공직사에 대해서 봤을 때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이미 감정도 상했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까지 건 총장 보셨습니까? 본인이 사실 사퇴하셔야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내년 7월까지 가자는 건 본인이 봐도 웃기지 않습니까? 네,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이 상태로 내년 7월까지 가는 건 좀 웃기지 않느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여권에서는 계속 자진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원래 안 된다면서요. 아니 국가공무원법은 지금 징계 중이잖아요 지금. 그죠? 징계 중이고 더군다나 형사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문건 그걸 가지고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압수수색도 실제로 들어왔었고 그 압수수색 들어왔다는 얘기가 강제 수사 이제 대검 수사정보 정착까지 압수수색했잖아요. 징계 발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영장이 나오고 압수수색 시작하고 강제 수사 시작했다는 건 수사 진행됐다는 얘기거든요. 수사 중인 사람 어떻게 그만둬요? 그 예전에 보면 항상 그런 얘기들,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국립대 교원 같은 경우에도 제자 성추행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사직서 안 받아주는 애들, 우리 심심치 않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수사 네. 의뢰 중이고 징계 중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지금 현재로서는 자진 사퇴가 안 되는데 여권에서는 왜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속내가 궁금해요. 법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요. 윤 총장이 계속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임기제 총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일반 검사하고는 다른 직위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임기제 총장은 그만큼 정치적 무게가 큰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럼 그 임기제 총장이라는 거 강조한다면 임기제 총장한테 부여된 그냥 단순히 일반 공무원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한다고 얘기하면 그럼 징계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윤 총장은 자신과 유리할 때는 임기제 총장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임기제 총장으로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무게감을 느껴야 할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잣대가 오락가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도요. 예. 정치의 영역이 있고 사법의 영역이 있어요. 여의도의 문제가 있고 서초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장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언제 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추 장관, 윤석열 총장이 막 갈등이 격화되고 징계 이런 거 하기 전에 대통령이 추 장관 사임 경질하고 윤 총장 불러서 당신 임기가 2년이 보장돼 있지만 이거 지금 워낙 갈등이 격화되네. 내가 추 장관 뺄 테니 당신도 그만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총장이 그럼 대통령 뜻을 받들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거.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 때는 저희가 맞아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지금 장관도 사직서 냈는데 당신도 내는 게 맞지 않겠어? 대통령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데 임기제니까 해임이 안 되지만 근데 지금은요 정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이에요. 윤 총장 입장에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했다면서요. 나가라면서요. 근데 이걸 지금 그만둔다? 이건 정치 영역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까지나
법치의 영역이고 여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서초동의 문제로 왔다. 서초동 문제 가져온 건 그거 네. 누구도 아니고 추장관의 선택이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그런데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YTN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윤석열 총장 사퇴에 대해서 54.8%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과반은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좀 지켜야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단 말이죠. 여론은 윤 총장에게 좀 더 우호적인 것 같은데요? 뭐 여론의 결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 그동안에 비판한 거는 윤석열 총장 쪽에 좀 더 무게감을 실어서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언론 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받는 데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너무 거칠게 몰아붙인 측면도 있다. 그런 절차적 문제에 관해서 거부감을 느꼈던 국민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뭐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38% 정도가 동반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의 문제를 이해할 때 단순히 검찰총장 한 명이 물러나고 물러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듯한 검찰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이런 면들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검찰총장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지만 이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던 거예요. 언제부터 넘어섰느냐? 조국 장관 수사 때부터 넘어선 겁니다, 이미.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데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시해가지고 수사를 막 들어와요. 사돈의 8촌까지 막 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검찰총장을 믿고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시에 검찰개혁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뒀었겠습니까? 이미 신뢰가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잠시 후 2시부터 법원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정직 효력을 정지할지 말지를 두고 신문을 벌이는데요. 누가 판단을 할지 이 판사, 홍순욱 판사에게도 관심 쏠리고 있어요. 짧게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린다면요. 뭐 법무부 판단 기준하면 이거 불법 사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연수원 어디 나왔고 저 학교 어디 나왔고 저런 거 다 이제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홍순욱 부장판사에 대해서 그럼 성향이 어떤가를 보고 싶다. 이거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부딪힌 사건이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 비하면 홍순욱 부장판사가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판사 모임에 가입한 적도 없고 네. 또 법원행정처 출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판결을 보면 약간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판결에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보수 쪽에 손을 들어준 것도 있고 진보 쪽에 손을 들어준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 아니다. 오직 법대로 판단할 뿐이다. 라고 이제 보도도 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보시면은 예전에 어떤 신문에 썼던 칼럼인데 거기 봐도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홍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이걸 뭐 정치적으로 누구 손을 들어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과한 해석이라고 보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잘 판단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 참고로 이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네. 이달 초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행위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다, 이런 사람인데 이런 성향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장을 자꾸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시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